아이템 31 한정적 와일드카드를 사용해 API 유연성을 높여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거고요. 먼저 불공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불공변이 무엇인가 하면은 서로 다른 타입, 타입 1, 타입 2가 존재할 때 리스트 타입 1 그리고 리스트 타입 2는 둘이서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불공변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상위 타입 1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하위 타입, 타입 2가 존재할 때 리스트 타입 1과 리스트 타입 2도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게 불공변입니다. 그런데 제네릭 타입은 불공변이라고 앞에서 배웠는데요. 이렇게 제네릭 타입이 불공변이기 때문에 얻는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타입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항상 같은 타입 객체를 반환됨이 보장되어서 동작이 예측 가능해지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네릭 타입이 불공변이라 불편한 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불공변의 불편한 점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공변의 불편함을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예제로 스택 클래스의 push-all 메서드를 보면 스택 클래스는 제네릭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고 push-all 메서드는 파라미터로 iterable E 타입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push-all 메서드를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우선 1번 스택을 생성하는데 매기변수와 타입을 넘버로 줍니다. 그러면은 2번 왼쪽처럼 스택 넘버, iterable 넘버 이렇게 매기변수와 타입이 넘버로 정해지고 3번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리스트 인티저 타입의 iterable 한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하고 4번 이 어레이 리스트를 push-all 메서드에 넘깁니다. 그러면은 왼쪽의 메서드는 iterable 넘버인데 오른쪽에서 넘기는 거는 iterable 인티저 타입이죠. 넘버는 인티저 타입의 상위 타입이라서 우리는 이 인티저 타입들을 스택에 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공변의 불편함이 나타납니다. 앞에서 봤듯이 iterable 넘버와 iterable 인티저는 관계없는 타입이기 때문에 리스트 인티저를 push-all에 넣으려고 하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공변의 불편함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이번 아이템의 주제인 한정적 와일드카드 타입을 사용하면 됩니다. 한정적 와일드카드 타입은 제네릭을 사용할 때 타입 매개변수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인데요. 특정 타입을 기준으로 상한 범위와 하한 범위를 지정함으로써 호출 범위를 확장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같은 타입만 받는 것이 아니라 범위 맞는 타입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push-all 메서드에 iterable 넘버에 iterable 인티저를 넣고 싶은 불편함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push-all 메서드의 파라미터가 iterable 2가 아니라 iterable 2의 하위 타입이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즉 iterable 넘버가 아니라 iterable 넘버의 하위 타입까지 가능한 이런 타입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넘버의 하위 타입까지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한정적 와일드카드 타입으로 마지막처럼 물음표 extend E 하면은 됩니다. 이것은 E 타입의 하위 타입까지 받을 수 있어서 E가 받을 수 있는 상한 경계이니 상한 경계 와일드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한 경계 와일드카드를 사용하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예처럼 메서드 파라미터로 상한 경계 와일드카드를 사용하면 E나 E의 하위 타입까지 메서드 파라미터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했듯이 E가 상한 경계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E의 상위 타입은 메서드 파라미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역시 또 상한 경계가 넘버라 넘버보다 상위 타입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요. 코드를 보면 스택 넘버이니까 넘버와 넘버의 하위 타입인 인티저는 메서드 파라미터로 받지만 상위 타입인 오브젝트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코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한 경계 와일드카드에서 값을 꺼내서 사용할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한 경계가 2이니 들어갈 수 있는 타입은 2와 2의 하위 타입입니다. 그러니 꺼내서 받을 때에는 2나 2의 상위 타입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의 하위 타입으로 상한
경계 와일드카드에서 꺼낸 값을 받으려고 하면은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한 경계 와일드카드에 값을 넣으려고 할 때를 보겠습니다. 상한 경계 와일드카드 타입에 컬렉션에 값을 넣으려고 하면은 2이든 2의 상위 or 하위 타입이든 다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2나 2의 하위 타입을 받을 수 있는데 들어가 있는 타입이 2인지 2의 하위 타입인지 또 2의 하위 타입이라면 하위 타입 중 어떤 타입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타입을 넣어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불공변의 불편함은 상한 경계 와일드카드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불공변의 또 다른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불공변의 두 번째 불편함을 알아보기 위해 두 번째 예제로 스택 클래스의 팝얼 메서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스택 클래스는 제네릭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고 팝얼 메서드는 파라미터로 컬렉션 E 타입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택에 있는 값을 메서드 파라미터로 받은 컬렉션에 넣고 싶은 건데요. 오른쪽으로 보면 스택 넘버라고 선언하고 리스트 오브젝트를 팝얼 메서드로 넘기는 것입니다. 오브젝트가 넘버의 상위 타입이니 리스트 오브젝트에는 스택의 넘버 값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역시 이것도 불공변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컬렉션 오브젝트를 컬렉션 넘버에 넣으려고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불공변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도 역시 한정적 와일드카드 타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메서드 파라미터로 컬렉션 E를 받는 것이 아니라 컬렉션 E의 상위 타입까지 받고 싶은 것입니다. 즉 컬렉션 넘버가 아니라 컬렉션 넘버의 상위 타입, 즉 오브젝트까지 받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려면 가장 아래에 있는 물음표 슈퍼 E를 해주면 됩니다. 이것은 E의 상위 타입까지 받을 수 있어서 E가 받을 수 있는 하한 경계 와일드카드라고 부릅니다. 이제 역시 하한 경계 와일드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메서드 파라미터로 하한 경계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때는 E나 E의 상위 타입은 메서드 파라미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E의 하위 타입은 메서드 파라미터로 받지 못합니다. 하한 경계 와일드카드는 받을 수 있는 타입의 하한 경계가 2인 것이라 이보다 하위 타입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드를 보면 넘버가 하한 경계이니 넘버의 하위 타입인 인티저를 넣으면 컴파일 에러가 나고 넘버나 상위 타입인 오브젝트를 넣으면 정상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한 경계 와일드카드에서 값을 꺼내서 사용할 때를 보겠습니다. 이 컬렉션에 들어가 있는 값의 타입이 하한 경계가 2이니 2나 2의 상위 타입이 컬렉션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역시 상위 타입 중 어떤 타입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타입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최상위 타입인 오브젝트 타입으로 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한 경계가 2이기 때문에 2나 2의 하위 타입은 꺼낸 값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한 경계 와일드카드에 값을 넣으려고 할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 상한 경계 와일드카드에는 아무 타입도 넣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하한 경계 와일드카드는 2나 2의 하위 타입은 넣을 수 있습니다. 하한 경계가 2이고 2의 상위 타입들도 모두 2나 2의 하위 타입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하한 경계가 2이기 때문에 2의 상위 타입은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코드에서도 넘버의 상위 타입인 오브젝트 값을 컬렉션에 넣으려고 하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변의 불편함을 한정적 와일드카드 타입으로 해결했습니다. 이제까지 본 와일드카드를 좀 사용하는데 복잡하고 언제 사용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헷갈림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공식이 있는데요. 와일드카드 타입 사용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앞에서 봤듯이 한정적 와일드카드 타입은 뭐가 많고 언제 사용하는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한정적 와일드카드 타입을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한 공식이 있는데요. 이 공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PEX 공식인데요. Producer Extends Consumer Super의 앞글자만 딴 공식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컬렉션이나 제네릭 타입 T가 Producer, 즉 생산자라면 Extends를 사용하고 컬렉션이나 제네릭 타입 T가 Consumer,
즉 소비자라면 슈퍼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생산자, 소비자의 정확한 감이 잘 안 오는데 뒤에 예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의 예시에서 extens를 사용한 푸시열 메서드의 코드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컬렉션 소스는 스택에 넣을 이 인스턴스를 생산, 즉 컬렉션에서 꺼내주고 있으니까 이 컬렉션은 생산자인 건데요. 따라서 extend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앞의 예시에서 슈퍼를 사용한 pop all 메서드의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선 스택에 있는 인스턴스를 컬렉션 데스티네이션에 넣고 있습니다. 데스티네이션에서는 스택으로부터 이 인스턴스를 소비, 즉 받고 있으니까 이 컬렉션은 소비자입니다. 따라서 슈퍼를 사용한 것이죠. 이렇게 컬렉션이 값을 꺼내주는지 값을 받는지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가 되고 거기에 따라 extends 슈퍼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 팩스 공식입니다. 이제 추가로 한정적 와일드카드 타입에 대한 팁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반환 타입에는 한정적 와일드카드 타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환 타입에 사용하면은 클라이언트 코드에서도 와일드카드 타입을 사용하고 신경 써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API는 문제가 있는 API이기 때문에 반환 타입에는 한정적 와일드카드 타입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페레이터 인터페이스는 언제나 소비자이기 때문에 2보다는 물음표 슈퍼 2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컴페레이터 인터페이스는 항상 이 인터페이스를 받아서, 즉 소비해서 비교한 후에 선후관계를 뜻하는 정수, 즉 음수, 영, 양수를 생산하기 때문에 항상 소비자라고 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한정적 와일드카드 타입을 적용하면 앞에 제네릭 타입을 사용할 때 불편함들이 해결되고 여러 타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PI가 유연해집니다. 따라서 많이 쓰일 API를 작성한다면 한정적 와일드카드 타입을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정적 와일드카드 타입을 사용할 때에는 팩스 공식을 기억해서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